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장애 학생이 늘어나면서 신경유 교육감이 임기 내 특수교육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춘천에 이어 원주와 강릉까지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기피시설로 외면받던 장애인 시설을 놓고 유치 경쟁이 벌어지자 강원도교육청은 분원 설립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올해 4월 문을 연 대구 특수교육원. 장애 학생과 교원, 학부모까지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장애 학생의 자립까지 연계한 특수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도 특수교육원 설립을 추진합니다. 전국에서 5번째입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오히려 장애 학생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2,800명대이던 강원도 특수교육 대상자는 해마다 늘어 내년에는 3,1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17개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갖춰져 있지만 비장애 학생들까지 함께할 수 있는 특수교육 전담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게 강원도 교육청의 구상입니다. 강원특수교육원이 630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인데다 장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유치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 춘천시는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해 강원특수교육원과 연계하겠다고 유치 의지를 밝혔습니다. 강원특수교육원은 기존의 어떤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많은 주변 기관들과의 어떤 협업이 가능한 춘천이 당연히 적지입니다. 신경호 교육감은 당초 특수학교 인근에 위치한 춘천 신동초등학교 부지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절차가 쉽지 않게 되자 선택지를 넓혔습니다. 원주는 송기현, 박정하 의원을 중심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가장 많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유치전에 가세했습니다. 강릉은 영동 지역에 4곳의 특수학교가 있어 접근이 수월하다는 입장입니다. 신교육감은 영서, 영동 권역별 운영을 위해 분원 설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원이 생기면 그 나머지 지역에는 분원을 좀 준비를 해서 정말로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의 진로 탐색이라든가 직업교육 해야 되겠고. 강원도교육청은 2026년 개관을 목표로 내년 3월 추진단을 꾸려 특수교육원 설립 위치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대회를 공동 개최하는 경우는 있어도 개회식을 공동 개최한다는 건 다소 생소한 일인데요. 지역 간 갈등을 줄이겠다며 내린 IOC와 조직위원회의 결정인데 평창 지역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워서 평창에 가기 힘들다는 조직위의 어처구니 없는 핑계가 주민들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2024 겨울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회식이 전례 없이 공동 개최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2018 겨울올림픽 주 개최지인 평창과 빙상 경기장이 밀집한 강릉 두 곳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릅니다. 선수단과 주요 인사들이 모두 강릉에 모이기 때문에 단독 개최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IOC와 조직위는 이 같은 결정 이후로 선수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꼽았습니다. 2,600명의 선수들이 추운 날씨에 멀리 이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청을 할 때 이미 강릉 원주 대학교를 선수촌으로 하고 수천 명의 선수단들이 거기 이제 집중해서 활동을 한다는 그런 내용도 다 있어요. 평창의 정서를 감안해서 현실적인 이유와 IOC의 반대에도 공동 개최를 택했다는 설명입니다. IOC에서는 이것도 좀 반대하는 거죠. 이런 개막식을 평창의 어떤 주민들의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이걸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 개최 형식으로 해서. 하지만 평창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조직위의 당초 취지는 무색해졌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이유를 내놓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조직위가 문제 삼은 건 추위와 이동, 안전입니다. 겨울올림픽의 특성상 이상고온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추위가 문제라는 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동 불편 문제도 설득력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선수촌은 강릉인데 설상 경기장은 평창과 횡성, 정선에 흩어져 있어 어차피 이동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개회식을 위한 이동만 안 된다는 겁니다. 동계 종목은 말 그대로 추운 겨울에 얼음이 얼고 눈이 내려야만 할 수 있는 종목인데 추워서 못한다면 평창에서 경기는 어떻게 한다는 말이며 선수들의 안전을 고려했다는 말 역시 수십억 원을 들여 시설을 개선한 평창돔이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장보다 위험하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둔 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99년 동계 아시안 게임 또한 훌륭히 개최한 얼토당토 않는 핑계로 오히려 지역 감정과 주민들의 분노를 부추기기보다 조직위와 강원도가 이제라도 강릉을 선택한 정무적 판단 배경 등을 솔직하게 밝히고 평창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대전과 충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만간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지만 강원도는 정부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을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는 공문을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코로나19 7차 유행이 진행 중이고 독감도 이어지고 있어 마스크 해제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정부의 방역 방침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자 춘천시가 1, 2차 기초접종을 마친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오늘 18일까지 이가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합니다. 또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 취약시설 이용자에게는 접종을 집중 권고했습니다.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후 65곳의 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고 사전 예약 없이도 당일 방문 접종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지 10년을 맞았습니다. 정선 아리랑의 고장 정선군에서는 정선 아리랑의 대중화와 세계화 작업을 거쳐 다양한 문화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민요인 정선 아리랑의 선율이 피아노와 현악기에 맞춰 멋들어진 현대 음악으로 다시 탄생합니다. 느린 가락으로 펼쳐내는 아리랑은 힘든 시기를 겪은 이들의 절실함이 느껴지고 빠른 가락으로 불릴 때는 관객들에게 신명을 선사합니다.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어느덧 10년. 정선군이 정선 아리랑의 보존과 전승 차원을 넘어 창조적 계승과 콘텐츠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의 전승 보존과 창조적 계승을 위해 지난 2016년 건립된 아리랑 센터에서는 정선 아리랑과 관련된 공연만 200차례 넘게 펼쳐지며 누적 관람객이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선 아리랑과 한류 콘텐츠를 묶은 아리랑팝, 일명 A팝 등의 새로운 시도도 시작됐습니다. 댄스라든가 가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선 아리랑과 또는 아리랑과 접목을 해서 새로운 또 시도를 해서 많은 대중들이 알 수 있도록 또 아리랑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아리랑 박물관을 조성해 아리랑 관련 콘텐츠를 상설 전시하거나 기획 전시함으로써 보다 친숙해진 아리랑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선 아리랑의 대중화에 힘을 써왔다면 앞으로는 세계화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정선 아리랑을 현대적 트렌드에 맞춰 재해석한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의 경우 올해부터 전문 예술단으로 구성된 2개의 팀으로 확대 운영해 전국 투어에 나서는 한편 해외에서도 공연될 정도로 대중화, 세계화된 콘텐츠로 변신했습니다. 내년 2023년도에 세계 축제 3대 축제 공연인 호주 애들레이드 축제에 저희들 참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 가사 마녀수 가운데 대표적인 1228수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해 정선 아리랑 가사에 담긴 한과 애환을 세계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의 원료를 찾는 작업도 이어져
정선 아리랑 예능 보유자와 전수생, 교육생을 이어주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정선 아리랑의 시원으로 알려진 고려말 7명의 중신 7연의 후손들을 630년 만에 정선으로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과 애환, 느림의 미학을 담고 있는 정선 아리랑. 시대의 정신을 담아 새로운 콘텐츠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올해 6일 지방선거에서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검찰이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이 부의장을 불구속 기소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인정할 수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학력은 허위가 아니라 정규 학력입니다. 그리고 허위로서 어떤 부분을 제가 표현한 바가 없어요, 전혀. 올해 6일 지방선거 당시 이 부의장은 선거 공보물 학력란에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썼습니다. 이를 두고 이 부의장이 정말 경희대학교를 졸업했는지에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의장이 행정학과를 4년 다닌 게 아니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학점은행제로 행정학 학위를 취득했다는 겁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판례에 따라 이번 사안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점인정법에 따르면 이 부의장이 가진 학력은 대학 졸업자의 학력과 법적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 교육을 이수해 학위를 받은 학교를 선거 공보물에 졸업했다고 쓸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경희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 선거 공보물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어 배포했다며 당선 무효형을 넘어서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학교에서 발급한 졸업 증명서를 제시한 이 부의장은 최후 발언에서 학력을 기재할 때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실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2015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 부의장은 이번에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두 번째로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선거 공판은 1월 13일에 열립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피해 접수센터를 운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강원중기청이 화물연대 총파업이 지속됨에 따라 운송 차질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피해 접수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강원중기청은 피해가 커질 경우 물류비 지원 등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화물연대 조합원의 운송 방해 행위에 대비해 휴게소에 경찰관을 배치했습니다. 강원경찰은 화물연대의 고속도로 운송 방해 행위와 비조합원 폭행 등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영동고속도로 문막휴게소에 경찰 기동대와 고속도로 순찰대 등 경찰관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응급 분만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응급의학 전문의와 소방학교 전담 교관이 강사로 나서고 출산 인프라가 열악한 군 단위 지역 구급대원 18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합니다. 도내에서 분만 진료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화천과 인제 등 7곳으로 강원소방은 지난달부터 해당 지역에 맞춤형 119 구급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2년 납북됐다 귀환한 삼창호 선원 고 김달수 씨와 무진호 선원 고 손영구 씨의 가족들이 낸 재심 청구 소송에서 검찰이 이들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는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 외에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이들에게 무죄를 구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납북 귀환 어부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사건은 모두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에 따른 것이었고 가족들이 따로 재심 신청을 한 사건 가운데엔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올해 신규 산사태 취약 지역 67곳을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산사태 취약 지역은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산 166번지 등으로 현장 기초조사와 실태조사, 전문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면 연 2회 현장 점검과 산사태 예방 사업이 진행되고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비상연락망과 대비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게 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신규 지정된 곳을 포함해 모두 1,381곳을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춘천시 체육회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임 사무국장 해고 과정이 부적정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정 손실을 보전 조치하라고 시정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시체육회 인사위원회가 전임 사무국장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 주요 사유인 향응 접대 증거 자료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았고 사실관계 확인도 미흡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춘천시는 중앙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로 인해 지출한 전임 사무국장의 소급 인건비 2,600여만 원을 책임자에게 배상하도록 해 보전하라고 시정했습니다.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 재활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케어 센터가 마련됐습니다. 강원대학교 병원은 암 노인센터에서 환자 중심 원케어 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중심 원케어 센터는 센터에 상주하는 코디네이터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 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내년도 친환경 양식어업 공모사업에서 강원도가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시도 지원 분야에서 연어 산업화 지원 연구시설 사업비 60억 원을 확보해 오는 2025년까지 강원도 내수면 자원센터 부지에 연구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민간 지원 분야에서는 한해성 어종 생산 스마트 순환 여가 시스템 구축 사업이 선정돼 2024년까지 고성군 동어리 일원에 연어 양식 실증 생산이 집중 추진됩니다. 한편 강원도 내수면 자원센터는 도내 송어 양식 어가에게 품종별 우량종자 300만 마리를 분양해 내수면 연어 양식 산업을 육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춘천 지역 곳곳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가 기승을 부리자 육동안 춘천시장이 나서 집중 단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육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등 불법 투기가 만연하면서 청정도시 춘천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는 1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23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원룸촌과 읍면동별 릴레이식 단속과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가 시범적으로 해제했던 택시 부재를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속초시는 일부 노조의 반대와 택시업계의 경영 악화 등 문제점과 갈등도 많았지만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내년 10월까지 한시 해제하기로 했던 택시 부재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우려와 달리 임시 해제 기간 동안
택시업계의 운송 수입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가량 늘었고 승차난이 해소되는 등 이용객들의 편의 개선에 도움이 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천군이 미래 전략 마련을 위해 내년에 배후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섭니다. 최근 열린 배후도시 추진 타당성 조사 보고회에서 역세권 개발안이 제시됐는데 홍천역은 여객역을 중심으로 상업과 문화, 레저시설 플랫폼으로 개발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고됐습니다. 또 양덕원역은 주거공간 기업도시형 신도시 개발 방향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홍천군은 홍천 철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